안녕하십니까? 최학렬 교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10주차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제 전체의 3분의 2 지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도 리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좋지 않다고 했죠? 바로 지금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은 멋진 리더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리더십 선언. 나는 반드시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신념과 열정 그리고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매일 이처럼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에 아주 따스한 봄날 저희는 베데스다 공원에서 야외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사진 속에 담긴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들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업 진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는 프로젝트 마지막 결과를 위한 제출을 하게 되는데 5월 26일 토요일 밤 12시에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할 때 여러분은 제 한 메일 주소로 영상과 PPT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최종 프로젝트 평가는 온라인에서 하게 됩니다. 5월 27일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6월 3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하게 되고 이후에 하게 되면 지각 처리됩니다. 여러분 중간 프로젝트 결과 이후에 여러분 그동안 했던 거 준비했던 거를 아낌없이 다 기말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최종 기말 프로젝트를 향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조급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발전적 프로젝트를 위한 선한 이후 최종 프로젝트 영상 잘한 것들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기를. 시설 이탈인데 도대체 여기 어디지?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어디지? 안녕하세요. 5조 발표를 맡게 된 김도연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인 여기 어디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언 소개,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제안 배경,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소개, 네 번째로는 여기 어디지의 홍보 방안, 다섯 번째로는 우리 조의 핵심 가치와 사명, 여섯 번째로는 스와트 분석, 일곱 번째 조언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지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문제 제기로는 신입생들은 학교 건물의 편의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헤매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제작 이유는 신입생 때 건물과 건물 사이가 멀어 헤매는 경우도 있었고 굳이 밖을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몰랐어서 좀 더 어렵게 해결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신입생 포함 학우분들이 학교를 좀 더 유용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프로젝트의 의의는 편의시설들이 있는 학교 건물들을 전부 조사해 놀이동산 지도처럼 보기 쉽게 정리해 지도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백석대학교 편의시설을 위한 지도입니다. 학교 건물을 스케치화하여 건물 공식 번호를 붙인 지도 그림에다 건물명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추가로 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 홍보 릴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홍보 릴스 영상과 에브리타임 홍보, 교내 게시판 홍보로 홍보했습니다. 에브리타임 홍보글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피드백을 통해 지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폼 설문조사를 통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홍보물이 부족하다는 피드백과 의견이 많아 홍보물 추가를 통해 더욱더 저희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핵심 가치는 배려, 공감으로 정했습니다. 배려는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본 기존 학우들이 나서서 알려주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공감은 신입생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내가 신입생일 때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 어떤 것이 있는 걸 몰랐는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신입생들에게 더 편리한 게 무엇인지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으로는 학교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들의 학업과 사회생활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와트 분석입니다. 먼저 스와트 분석이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를 열거해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S 강점은 신입생들이 처음 오는 학교 편의시설을 헷갈리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W 약점은 홍보가 부족하면 지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고 한국어 지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우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O 기회는 편의시설 사용에 따른 편의시설 활성화, 신입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알려주어 불편함 감소, 편의시설이 어디 건물 몇 층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T. 위험은 이용자 수가 적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편의시설이 생긴다면 지도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O. 강점을 살려 기회를 잡는 전략입니다. 우리 학교에 많은 편의시설이 있지만 모르는 학우나 신입생들이 많기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이번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ST. 강점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학우분들이 팸플렛을 이용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찾아가면서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의시설이 되살아나기에 저희는 위기를 강점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WO.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는 전략입니다. 홍보가 부족하여 에브리타임으로 홍보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우리 조원들이 몰랐던 편의시설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WT.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입니다. 저희 조의 약점은 홍보라고 생각하여 에브리타임, 교내 게시판, 릴스 촬영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의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중간 발표를 통해 많은 피드백을 얻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학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시간상 조장님 소감만 이야기하고 저희 5조 프로젝트 여기 어디지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다행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참 10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조언 소개, 프로젝트 이름, 다행이다 핵심 가치, 미션과 비전, 프로젝트 실천, 간단 브이로그, 프로젝트 결과와 학우분들의 의견, 조원들의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언 소개입니다. 조장 김도현 학우는 자료조사, 포스터 홍보, 카드 뉴스 제작을 맡았고 원지우 학우는 PPT 제작, 녹색 지킴이 활동, 포스터 홍보를, 이재성 학우는 자료조사, 녹색 지킴이 활동, 포스터 홍보를, 최강희 학우는 자료조사, 포스터 홍보, 설문조사 제작, 그리고 저 최유림은 포스터 제작, 브이로그 편집, 발표를 맡았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다행이다 라고 지었는데요. 다양성을 지닌 개인이 모여 하나가 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 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라는 사행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교통질서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행동과 생각의 작은 변화를 이끌고 함께 안전한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미션과 비전입니다. 미션은 공동체 환경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모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모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해결하기. 단순히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기입니다. 프로젝트 실천은 1차, 2차로 나눠서 실행하였는데요. 전단지 부착, 전단지 홍보, 교육자료 공지, 녹색 지킴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단지는 진리관, 본부동, 지혜관 총 3곳에 부착하였습니다. 자료 제공용 설문조사와 평가용 설문조사를 준비하여 녹색 지킴이 활동을 실천하였습니다. 다행이다가 알려주는 교통안전 지침 교육자료 제공 사진입니다. 녹색 지킴이 활동 전 설문조사로 학교 주변 및 교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보행자 68%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질문으로 운전자 76.5%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주변 및 교내에서 무단 횡단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엔 88.9%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60%가 신호등이 없어서, 30%가 귀찮아서, 10%는 차가 안 와서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백석대 학우분들께 학교 주변 및 교내에서 가장 많이 무단 횡단을 하는 구역과 무단 횡단을 목격한 곳 투표 결과 운동장 14번 정류장, 청년다방 앞, 학교 정문, 운동장 쪽 주차장 순서로 뽑혔습니다. 프로젝트 실천 짧은 영상입니다. 프로젝트 결과 중간 이상의 학우분들이 에브리타임에서 교통안전 지침 카드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단지를 목격한 학우분들도 78.1%인 것을 보았을 때 카드 뉴스와 전단지에 대한 홍보성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무단 횡단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학우분들이 58%로 절반 이상이 넘긴 것을 보았을 때 무단 횡단의 발생률을 줄이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에 비해 강해졌다는 의견이 76%인 것을 보았을 때 카드 뉴스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무단 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한 의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8% 학우분들이 다행이다 프로젝트를 목격하고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모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에서 예를 선택했다면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들어보았는데요. 원래는 수업이나 집을 일찍 가려고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드 뉴스나 전단지를 보고 횡단보도로 가서 횡단한다고 말하였고,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넌다는 답변과 카드 뉴스가 너무 유익했고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한 카드 뉴스를 에타에도 공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전체에 느낀 점입니다. 다행이다 프로젝트 기간은 나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봤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반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잠재된 선한 마음과 사랑을 세상 밖으로 표출해주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조원들과 조장이 참10조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파워먼트를 지니며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역할에 대한 각자의 리더십, 전공의 역량,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발휘해 중간 프로젝트를 지나 기말 프로젝트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런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라서 행복한 사회, 함께라서 가능한 사회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참 10조 다행이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느려 운동 안 해? 코로나도 어디나가서 운동을 해? 나 에타에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 프로젝트를 봤는데 안녕, 나는 헬린이야. 지금 보이는 화면은 건강지킴이조가 진행하는 헬프 프로젝트야. 헬프 프로젝트는 코로나 시대를 반영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야. 건강 퀴즈도 풀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 챌린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더 자세한 설명은 건강지킴이조에서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안녕하세요. 앞에 헬린이의 소개를 이어받아서 헬프 프로젝트를 설명할 건강지킴 위주 발표자 고다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팀명인 건강지킴이에 대해 소개하자면 건강 관련 전공을 가진 조언이 다수여서 이에 착안하였고 또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과도 연관이 깊어 장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 인파워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팀 내에 다양한 학과가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역할을 배분하였고 팀원들이 해당 역할들을 잘 수행해 주어서 팀워크도 단단해지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저희의 마스코트인 헬린이인데요. 이 친구는 저희 프로젝트를 친근감 느끼게 하도록 만든 캐릭터입니다. 헬린이는 아직 헬스 초보이지만 항상 아령을 가지고 다니며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인 헬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건강 관련 단어 헬스, 에너지, 라이프, 피트니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고요. 건강 관련해서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헬프, 도움을 드리자 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핵심 가치는 나눔, 공존, 협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건강 지식을 나누고 여러 사람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협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사명은 첫째, 운동의 중요성 알리기, 둘째, 운동의 올바른 자세 알려주기입니다. 비전도 같이 첫째, 자신의 몸은 현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미래를 위해 관리해야 함을 인지한다. 둘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루어낸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실행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홍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사용자가 많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홍보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하자면 저희가 준비한 만보 걷기, 스쿼트 30회, 계단 오르기 이 세 가지 건강 챌린지에 대한 건강 카드 뉴스를 먼저 본 후에 이에 대한 퀴즈를 풀고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챌린지를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인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증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강 챌린지 관련 사전 지식 전달을 위해 해당 운동의 올바른 자세 및 건강 효과를 알려주었고 이를 잘 숙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과 같은 구글 폼을 이용한 퀴즈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퀴즈 미참여 시 상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통해 퀴즈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보 이상 걷기, 스쿼트 30개 하기, 3층 이상 계단 오르기를 참여 인증해주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새 챌린지를 골라서 거짓으로 인증을 못하게끔 만보는 사진으로, 스쿼트와 계단은 영상을 통해 철저히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보 챌린지는 1명, 스쿼트 챌린지는 2명, 계단 챌린지는 1명으로 총 4명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하였습니다. 본래 목적이었던 건강 커뮤니티 계획은 짧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여 건강 챌린지로 대체하였는데요. 하지만 본래 계획을 최대한 살려서 실행해보자는 조언의 아이디어로 챌린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팁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강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생각보다 활발히 서로 교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렇게라도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행 결과로는 총 31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남녀 비율은 여자 22명, 남자 9명, 나이 비율은 20대 20명, 30대 2명, 40대 9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보 챌린지는 13명, 스쿼트 챌린지는 6명, 계단 챌린지는 12명이 참여해주셨고 5번 모두 참여해주신 분들은 5명, 4번은 4명, 3번은 6명 순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총 15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자신의 의지나 건강이 개선되었는지, 배운 지식을 인지하고 운동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항목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냐는 주관식 항목에 여러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벼운 운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를 마친 저희의 소감과 챌린지 참여자분들의 인증 영상을 뒤에 영상에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선한 이웃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10조 조장 김서영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나눔과 공감을 핵심으로 한 비대면 익명상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상담인 만큼 마음을 간접적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원의 역할로는 저는 홍보, 민수님과 상현님은 익명상담, 그리고 성민님이 PPT 제작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목차입니다. 팀 소개, 프로젝트 실행과 결과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으로 잘못 표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팀 소개 부분에서는 팀 소개, 팀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팀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프로젝트 소개와 프로젝트의 전략 및 실행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실행과 결과에서는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의 핵심 가치는 나눔과 공감으로 설정하였고, 나눔의 범위를 확장시켜 간접적인 나눔을 통해 공감을 공유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했습니다. 비전으로는 직접적인 나눔만이 나눔이 아닌 간접적인 나눔도 나눔에 포함된다는 것, 나눔을 통해 정서적인 부분인 공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이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뜻 그대로 익명상담을 통해 크고 작은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략은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해결보다 공감. 상대방이 고민 털어놓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닌 공감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판단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 헤아리기. 각자가 가진 배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환경 조성.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비로소 감정이 솔직해질 수 있다고 보아 상담 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저희는 익명 어플인 에브리타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타깃은 상담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에브리타임 게시판, 홍보, 자유, 새내기 게시판에 홍보글을 업로드하여 게시글 내 카톡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익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프로젝트 진행 타임라인입니다.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 23일부터 31일까지 익명 상담, 31일부터 6월 3일까지 PPT 제작, 3일부터 5일까지 영상 제작, 마지막으로 6일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구성해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지난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점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홍보 방안 개선 후 상담을 재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율 향상을 위해 홍보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상담 참여 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왼쪽은 홍보 팜플렛, 오른쪽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게시한 홍보물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최종 상담은 3건으로 집계되었고 중간 프로젝트 이후 한 건의 상담이 추가로 진행되었는데요. 홍보 방법 개선 후 참여율은 50%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먼저 저는 단순히 프로젝트 실행만이 아닌 팀의 미션과 비전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내가 가진 리더십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수님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활동을 했는데 재미있었고
조별 활동으로 인해 조원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상윤님은 좋은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해서 재밌었고, 의견을 모아 문제점도 찾고 해결 방법도 찾고 조원들과 협력해서 했던 것도 재밌었다. 마지막으로 성민님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